집은 그곳에 사는 이의 생각을 담고 더 나아가 삶의 여정을 그려낸다. 그렇기에 집은 사람을 읽는 데 중요한 도구로 쓰인다. 책이나 잡지, SNS를 통해 들여다본 삶의 표현들은 사람의 수만큼 다양하다. 미니멀리즘을 선호하는 이는 적은 살림 가짓수로 집을 가볍게 하고 그 속에서 여유로운 편안함을 누린다. 또 어떤 이들은 청소가 힘들 정도로 많은 소품에 둘러싸여 좋아하는 것과 함께하는 행복을 즐긴다. 이 두 부류 중 무엇이 좋다, 나쁘다는 것에 대한 정답은 없다. 단지 그들의 취향이자 저마다의 삶이 표현된 것뿐이다. 나의 경우는 무조건 비우는 미니멀 라이프보다는 나로 가득 채우는 맥시멀 라이프를 즐기는 부류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집을 가득 채운 가구와 소품들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미니멀 라이프의 흐름에 세뇌가 되었던 건지 아니면 나와는 상반된 매력에 자석처럼 끌렸던 건지 미니멀 라이프가 맥시멀 라이프보다 시크해 보였고 더 나아가 내가 틀리고 그것이 정답 같았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미니멀 라이프의 이론은 쉽다. 두 개 있는 것을 하나로 사용 빈도가 적은 것을 버리면 된다. 그런데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내게는 생각보다 어려웠다. 버리려는 물건을 손에 들고 바라보다 보면 왜 내가 그것을 소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간절함이 절로 떠올랐다. 미니멀 라이프를 실현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내가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빼기 내지 없애기에 성공하지 못하고 잠시 생각을 가다듬어 보니 미니멀 라이프 속에 나는 진정한 내가 아니었다. 잠시 나와는 다른 존재가 되고 싶어서 시도한 것이기에 편하지도 않았고 내내 아쉬움과 허전함이 맴돌았다. 무엇보다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 보이는 목표로 달려갈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그 순간 내 나름의 사는 방법에 대한 정의에 마침표를 찍었다. 미니멀 라이프와 맥시멀 라이프의 만남이라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정리된 집은 그 사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집은 나에 대한 정직한 표현이자 나와 내 가족의 삶이 함께 담긴 공간이다. 그러기에 집은 내게 있어 단순한 의식주 중에 하나가 아니라 돌보고 가꾸는 즐거움을 주는 대상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집을 만지작거린다. 늘 변화하는 나의 집은 나를 닮았다. 집은 나에게 외딴 보물섬이다. 위아래로 연결된 아파트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이곳은 세상과 분리된다. 사랑하는 가족이 남긴 일상의 흔적, 내 손길과 추억이 담긴 물건들로 인해 이 섬에서 느낄 수 있는 공기는 분명 섬 밖의 것과 다르다. 난 이 섬에 머무는 시간이 좋고 이 섬을 가꾸는 상상의 시간이 더없이 행복하다. 나는 커다란 침대를 좋아한다. 하루에 3분의 1을 보내는 침대 위에서의 시간만큼은 공간의 구애를 받고 싶지 않아서다. 다만 언젠가 이사를 할 수도 있고 내 성격상 방안 가구의 위치를 바꿀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에 침대 프레임을 맞출 때 싱글 사이즈 2개를 만든 후 붙여 사용하고 있다. 침대 프레임은 자주 구매하는 소모품이 아니기에 약간의 돈을 더 들이더라도 사람의 정성이 깃든 공방에 맡겼다. 덕분에 사이즈뿐 아니라 높이 역시 원하는 대로 맞춰 사용하고 있다. 프레임 위에는 매트리스 대신 요를 얹어 쓴다. 특히 호흡기가 안 좋은 사람이라면 무거운 매트리스보다는 햇볕에 널어 보이지 않는 더러움을 날려보낼 수 있는 요를 권하고 싶다. 침대 위에 꼭 헤드보드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등을 편히 기댈 수 있는 쿠션을 두기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지만 방의 분위기를 근사하게 만들어주는 헤드보드의 멋을 포기하긴 어려웠다. 침실 전체의 분위기와 어울리면서도 가벼운 멋을 곁들이기 위해 가벼운 갈대 몇 줄기에 가구색과 어울리는 한지 한 장을 얹었더니 마음에 쏙 든 헤드보드가 완성되었다. 분명 하나를 얹었는데 하나를 덜어낸 마냥 전보다 방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졌다. 생기가 도는 화장실. 집의 첫인상은 현관에서 좌우되고 집주인의 세심함은 화장실에서 엿보인다는 것이
평소 나의 지론이다. 잠시 실례를 하러 들어간 화장실이 뒤죽박죽 어수선하다면 찻발 디딘 현관에서 받은 좋은 느낌도 순간에 사라지고 만다. 화장실은 공간의 용도가 확실하기에 무엇보다 위생에 우선을 두는 것이 좋다. 꼭 필요한 물건만 꺼내놓고 사용하고 샤워 후에 스키즈로 물기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불쾌한 냄새와 세균의 번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청결함을 유지하면서도 단조로운 무채색 타일로 마감된 화장실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어 물이 닿지 않는 구석에 나뭇가지와 조화, 수경과 캔들을 두었다. 덕분에 우리 집을 찾는 누구에게서나 칭찬의 한마디를 듣는 화장실이 되었다. 청결한 화장실의 느낌을 주려면 깔끔한 정리 못지않게 좋은 향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샤워실 칸막이 위에 시원한 청량감을 주는 아베다 오일과 인도네시아에서 사온 유칼립투스 오일을 두고 수시로 사용한다. 덕분에 굳이 인공적인 방향제를 뿌리지 않아도 늘 공간에 부담스럽지 않은 상쾌함이 감돈다. 습식 화장실은 곰팡이나 세균이 자라기 쉬운 조건이므로 샤워 후엔 스키지로 바닥과 벽의 물기를 제거하고 공기가 통하게 한다. 여분의 수건과 휴지는 드레스룸과 수납장에 따로 보관하고 수건 한두 장만 통풍이 잘 되는 철제 바구니에 담아둔다. 좋아하는 것과 어울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잠시 미니멀 라이프를 꿈꾸었을 때 옷장을 많이 비웠다. 그런데도 아직 내 옷장에는 나와 잘 어울리지 않거나 더 입을 일이 없을 것 같은 옷 몇 벌이 걸려있다. 꼭 필요하고 어울리는 것만 소유하는 것은 너무나 건조한 삶이기에 나와는 거리가 멀지만 따라하고 싶은 동경을 만들어주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내 허리에 맞지도 않는 로맨틱한 원피스 하나를 구매하고는 여전히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내심 딸아이가 자라서 이 원피스를 입은 모습을 보고 싶은 바람도 있다. 모네의 그림에 나올 법한 양상과 꽃밭을 거닐 때나 어울릴 만한 노란 단화. 이 모든 것이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이다. 내게 어울리지 않아도 상관없다. 소유와 바라봄만으로도 난 행복하니까. 요리를 자주 하지만 양념을 많이 쓰지 않고 저염식으로 간단히 조리하는지라 양념류가 많지 않다. 설거지를 마친 후 그릇에 물기를 닦고 수납장 안에 차곡차곡 정리하는 것이 주방을 깨끗이 쓰는 나의 습관이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외모가 변했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때가 왔다. 예전엔 화장과 옷으로 돋보이려 했으나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나에게 어울리는 것을 하나씩 채워나간다. 늘 멀리서 무언가의 해답을 찾으려 조급해하는 마음을 비우니 이젠 주변과 나를 찬찬히 돌려보는 지혜와 여유로움도 생겼다. 그래서 시간과 더불어 변화한 지금의 내 삶에 만족한다. 박윤화 저자의 표현하는 생활의 즐거움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은 사실 사진이 참 멋진 책인데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책도 한번 꼭 보시면 멋진 사진과 함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꼭 필요하고 어울리는 것만 소유하는 것은 너무나 건조한 삶이기에 나와는 거리가 멀지만 따라하고 싶은 동경을 만들어주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 이 문장이 참 많은 걸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원하던 꿈, 원하던 뭐 직업이나 원하던 장소에 사는 거 그런 게 어느 순간 되면 이루어져 있거나 뭐 이루기 쉽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난 지금 만족해. 더 바랄 게 없어. 이 상태도 좋은데 매일매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목표를 잃은 상태? 더 이상 가고 싶은 게 없는 거죠. 그게 좋기도 한데 참 인간이라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뭔가 갈망하고 하다못해 먹고 싶은 거라도 생겨야지 좀 에너지가 생기고 그 음식을 오늘은 꼭 먹으러 가야겠다. 뭔가를 갈망하는 게 되게 기쁨, 설렘 이런 걸 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해 공감해 갔어요. 극단적인 미니멀리스트들이 낸 책도 많지만 곤도마리에도 사실 미니멀리스트라고 막 하기보다는 딱 요 정도의 저자와 비슷한 느낌의 그러니까 나만의 색을 잘 드러내는 정리가 잘 된 삶을 선호하는 거잖아요.
건도마리의 책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박윤아 저자님의 책을 읽으면서도 그냥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꼼꼼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이런 엄마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또 사진에 따님이 잠깐씩 나오는데 그 분위기 같은 게 너무 예쁘고 참 정말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나만의 섬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참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집에 들어가면 그런 느낌을 받으시나요? 참 이 저자의 글을 보면서 물건 하나하나에 이렇게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있는지, 왜 사랑하는지, 침대 사이즈를 고를 때만 해도 내가 왜 침대 사이즈를 이런 걸 골랐고, 그런 이야기를 보는 게 전 되게 재밌었어요. 사람들이 이래서 이런 선택을 하는구나. 저도 괜히 화장실에 좀 오일 같은 거, 방향제 놓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책을 보고 나니까 좀 일상을 예쁘게 내 기분을 좋게 만들고 싶다. 또 그런 상상을 하면서 기분이 좋아진 것 같기도 해요. 집은 나에게 외딴 보물섬이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보물섬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